33번. 33번에서 얘기할 건 뭐냐면 수메르인들이 예전에 수랑 대상을 분리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올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편지 3개를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럼 편지가 3개인 걸 알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나타내면 좀 비효율적인 게 왜 그러냐면 다른 대상을 3개를 나타낼 땐 뭐 예를 들어 사랑 3개라고 하면은 사랑 3개를 또 다시 그려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얘를 편지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상징물이랑 그 다음에 3개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얘를 사랑으로 바꿨을 때 3은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만 그대로 바꿔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던 것, 어떤 대상이랑 수랑 나눴던 것이 이 당시에는 엄청난 혁명이었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가볼게요. From around 3000 BC, 여기 나와 있는 BC가 기원전이라는 뜻이에요. 기원전 약 3000년 전부터 The Sumerian officials, 수메르 관리인들은 would mark, 표시하곤 했습니다. Their list of goods on 동그라미 칠게요. on clay tablets. 여기에 나와 있는 클레이 태블릿이 그냥 점토판인데 우리 입장에서 그냥 종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어딘가에다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의 목록들을 기록을 했대요. 2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if 동그라미 치시고 컴마까지 슬래시 If they wanted to record 5 fish, 걔네들이 만약에 물고기 5마리를 딱 기록을 하고 싶었을 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물고기 5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던 게 아니라 They would mark. 그들은 예전에는요 표시했을 건데 물고기의 5마리의 pictures, 그림을 그렸을 거래요.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내용 간단하게 적어보면 수메르인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을 기록할 때 예전에는 어떻게 표시를 했을 거냐면 예를 들어서 물고기 5마리를 그려야 된다. 우리 물고기 5마리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물고기를 5마리를 직접 그리곤 했습니다. 근데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전 방식. 3번 문장에 별표 칠게요. Their first great intellectual leap, 여기 나와 있는 leap가 원래 펄쩍 뛰는 걸 얘기하는 거라서 뜻은 도약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들의, 수메르인들의 첫 번째로 위대한 지적인 도약이라는 뜻이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적으로 엄청 발전한 걸 얘기하는 거야. 도약이라는 단어는. 얘네들이 갑자기 뭔가 똑똑해진 거, 엄청나게 지적으로 발전한 것은 came from 어디에서 왔냐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숫자를 이런 식으로 셌던 게 아니라 숫자랑 대상이랑 분리시킨 거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separating the number from 동그라미 from the object, day부터 counting까지 가로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부분은 뭐냐면 separate를 이렇게 쓰시면 틀려요. 뭔가 틀린 게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써야 되는 스펠링은 요게 맞는 스펠링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여기다가 E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 자리는 A구나. 의식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separate 이렇게 외우세요. 뭐라 해석해야 되겠어? 수를 뭘로부터 그들이 counting, 수를 세고 있는 그 물체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그림을 3개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물건이랑 수랑 얘네 둘이를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그럼 적어볼게. 이렇게 했었는데 지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어서 이제는 물체랑 그 다음에 수랑 얘네 둘이를 분리시키게 되었다. 물체를 수만큼 그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4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앞문장을 한 번 더 요약해줍니다. They would represent, 그들은 5 fish, 이번에는 5마리의 물고기를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냈을 거냐면 with 뒤에 나와 있는 numeral 요거를 이렇게 좀 기울여져서 써있기 때문에 그냥 수메르 숫자가 이렇게 불리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Number 5, 숫자 5를 나타내는 수메르 숫자로 나타내고 alongside 뭐 옆에다가 a symbol for the fish,
물고기를 나타내는 상징 옆에다 그냥 숫자 5를 써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더 발전해가지고 물고기를 나타내는 상징을 딱 그려놓은 다음에 플러스 수메르수로 숫자 5를 나타내는 어떤 것을 나타내가지고 물고기가 5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 밑으로 조금만 내려볼게요. 5번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if 동그라미 치시고요. 컴마까지 슬래시. If they wanted to describe five of something else.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물고기가 아닌 다른 것을 5개를 딱 묘사를 하고 싶었을 때는 they realized 뒤에는 접속사들 생략되어 있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they could 뒤에 나와 있는 keep이 1번 동그라미, and 세모 치시고 trade 2번 동그라미. They could keep the same numeral. 그냥 숫자는 그대로 놔둬도 되고 그 다음에 trade가 여기서는 바꾸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 물체만 바꾸면 되겠네. for 그 물체의 상징을 cow 소로 바꾼다든지 a jar of oil 기름 단지로 바꾼다든지 or 세모 치시고 뒤에 나와 있는 부분 전부 다 빨간 색깔 형광펜. 또는 뭐 기름 단지 소 말고도 다른 것들도 셀 수 있잖아요. 세고 싶은 어떤 것이든 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whatever else 하게 되면 어떤 다른 것이든 이라는 표현이고요. whatever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느 것이든 이라고 하는 명사를 나타내는 복합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들이 관심이 있는 어떤 다른 것이든 다시 얘기하면 본인이 세고 싶은 것이면 어떤 것이든 걔네들도 마찬가지 바꿔서 표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5개인 다른 대상을 나타낼 때도 장점이 뭐였냐면 수를 그대로 놔둘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죠. 수를 그대로 고정, 유지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 문장 아주 중요한 문장이네요. 6번 문장에다가 별표 쳐놓으시고 빨간 색깔 형광펜 먼저 들어주세요. existing 빨간색. whatever부터 문장 끝까지 한 번 더 빨간색.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6번 문장 나머지 부분을 초록 색깔이랑 파란 색깔 형광펜 칠 거예요. 서술형이랑 문장 삽입. 초록, 파랑. 됐나요? 가보겠습니다. The Sumerians had developed the idea of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5번 emancipated number까지가 문장의 한 개가 끝이 났어요. 이 단어는 밑에서 제공됐던 단어거든요. 뜻이 뭐냐면 해방된이라는 뜻이야. 해방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고 했었잖아요. 숫자가 요 안에 들어가 있었어. 다시 얘기하면 이거를 숫자만큼 막 그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숫자를 여기서 뺐으니까 어떻게 되는겨? 상징 하나만 그리고 그 다음 숫자를 따로 쓸 수 있었잖아. 다시 얘기하면 해방된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분리된 숫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적어보겠습니다. 수메르인들이 뭐를 발전시켰냐면 해방된 수. 근데 해방된 수는 뭐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 얘네들이 독립된 거구나. 우리 아까 전에 나왔던 separate라는 단어 생각하셔야 되겠죠. 분리된 수라고 적어 놓을게요. 분리된 수를 발전시켰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existing 아까 전에 선생님이 빨간 색깔 형광펜을 쳤는데 어법 형광펜이란 말이지요. 요까지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요 자리는 접속사가 없이 나온 ing이기 때문에 무슨 자리냐면 분사 자리예요. 분사 자리에서 ing 나왔다는 얘기는 현재 분사 ing 쓸래, 과거 분사 pp 쓸래 물어보는 자리인데 exist는 자동사잖아요. 그래서 수동으로 existed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방된 숫자는 자기 그 자체로 존재를 할 거고요. and 뒤에 나와 있는 independent of 밑줄 그으세요. 요거 너무 중요한 표현. 직역하면 독립적인이라는 뜻인데 독립적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독립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일본이랑 한국 얘네들이 원래는 지배를 하고 있다가 독립된 거잖아. 다시 얘기하면 일본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진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의고사에서 이제 independent라는 표현이 나오면 뭐랑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뭐뭐와 상관 X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뭐랑 상관이 없어진 거겠어? 이 편지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이 숫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수메르 숫자로 물고기를 나타냈을지라도 나중에 다른 걸 나타낼 때는 5가 물고기랑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겠지. 그래서 whatever it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적어 놓으세요. 숫자. 그 숫자가 is being used to count. 수를 세는데 사용됐던 어떤 것이든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다. 그럼 적어보겠습니다. 이 분리된 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그 자체로 존재를 하고 그리고 세고 있는 물체, 대상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해방된 수기 때문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it에다가 가져 달아놓으시고요. to take 이하가 진주어. 그럼 해석할 때는 to 이하 하는 것이 is easy. 아주 쉽습니다. 뒤에 보니까요. 이 해방된 수라고 하는 것을 for granted. 요거는 표현을 어떻게 적어주실 거냐면 take for granted. 같이 연결해 주셔서 옆에다가 따로 적어볼게요. take. 그 다음 목적어 나오고 for granted. 이 표현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뜻이 뭐냐면 뭐뭐를 당연하게 여기다, 당연시 여기다 라는 뜻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들었을 때 우와 대단한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냈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당연히 물고기 5마리면 물고기 5개 다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물고기 그려놓고 또는 물고기라고 적어놓고 5개 이런 식으로 하잖아. 우리 입장에서 당연하다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방된 수라고 하는 거, 수를 따로 쓰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당연해요. 왜? as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서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it에다가 적어놓을게요. 독립된 수 개념을 얘기해요. 독립된 이 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is so deeply set. 너무나도 깊게 자리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잘 자리 잡혀 있는데 into modern thought.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에는 너무나도 잘 자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to부터 civilizations까지 걸어칠게요. 초기의 문명 입장에서는 it에다가 마찬가지로 요거랑 똑같은 거 가리킵니다. 라고 적어놓으시면 되겠네요. 독립된 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was intellectually new. 지적으로 우와 대단한데 새로웠고요. and extremely powerful. 아주 강력한 것이었다. 그럼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독립된 수, 해방된 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수를 따로 쓰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but 초기 문명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이것이 아주 새롭고 강력한 것이었다. 진짜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3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34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호감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내 집단에 수능하는 게 아니라 규범에 수능하기 위해서 내 집단 행동을 모방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내 집단은 그냥 뭐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거냐면 내 집단이 안내자를 쓴 거거든요. 내가 속한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냥 너네 입장에서는 중앙여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외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해서 대명여고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 집단 안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 집단 안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쟤는 성격이 왜 저래? 하는 애도 있을 거고 외 집단,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은 아니지만 저 집단 안에 내가 좋아하는 되게 성격 좋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따르는가를 잘 봤더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내 집단의 행동을 따르더라.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집단 규범에 순응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집단이 어딘 거예요? 중앙여고이기 때문에 중앙여고 안에 있는 이 집단의 행동을 따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좋아한다고 외집단의 행동을 따르지는 않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문장 별 붙이겠습니다. The emphasis on부터 group까지 가로칠게요. in group이 바로 내 집단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집단. 내 집단으로부터 learning, 학습하는 것을 the emphasis, 강조하는 것은 takes account of 하게 되면 뜻이 뭐냐면 뭐뭐를 고려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간에 끼어있는 단어가 뭐야? little이죠. 얘가 부정어로 거의 뭐뭐 않다라는 뜻이니까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네. 내 집단에서 학습하는 걸 강조하는 것은 뭐를 거의 고려하지 않냐면 individuals, 개개인들을 거의 고려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집단에 순응하는 거는 한 사람이 싫으니까 우리 집단에서 안 배울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뭔가 영향을 받지 않더라. 2번 문장에 별표 치겠습니다. Amazingly, 놀랍게도 while 동그라미 치시고요. 밑에 줄에 있는 컴마까지 슬래시. 여기서 while은 뭐뭐 하는 반면에 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뭐 하는 반면에 we may dislike, 우리가 싫어할 수도 있대요. 누구를? Some of the people, in부터 in group까지 가로 우리 내 집단 안에 있는, 중앙여고 안에 있는 누군가를 내가 싫어할 수도 있어. 하지만 we still copy, 우리는 여전히 그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뭐 할 수도 있대요? copy, 모방할 수도 있대. 그럼 적어볼게.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거 뭐였냐면 내 집단에서 어떤 행동을 학습하는 것, 요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냐면, 뭐를 거의 고려하지 않냐면 개인에 대해서는 고려를 거의 안 하더라. 개인이 미치는 영향을 아주 작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얘기가 나와 있는 건 뭐였냐면 놀랍게도 이거를 한번 봤더니 우리가 내 집단 속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어떤 걸 하더라? 이 사람들을 여전히 따라하더라. copy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들을 따라하더라. 내가 속한 집단에 있는 사람들. 3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지금 주어 자리에 닐슨까지가 주어가 될 건데 이 사람 이름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W 어쩌고저쩌고 사람들이 studied, 연구를 했는데 copying behavior, 모방하는 행동을 연구를 했대요. In the context of observing how부터 box까지 대가로 치겠습니다. How to open a puzzle box, 퍼즐 박스를 어떻게 여는지 이거의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관찰을 해봤는데 in groups and out groups, 그때 당시에 우리 실험을 해야 되니까 내 집단 따로, 외 집단 따로, 뭐 중앙여고 따로, 대명여고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제가 중앙여고인가? 얘가 대명여고인가? 알려면 뭔가 이렇게 교복을 입혀놔야 되겠죠? 여기서 교복 입혔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뭐 이렇게 팔찌로 구분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내 집단이랑 외 집단들이 were distinguished, 구분되었습니다. in a minimal way, 아주 최소한의 방식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using부터는 분사구문, use도 안 돼요. 뭘 사용해서 simple color code of wristbands, 이제 손목밴드에다가 빨간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손목밴드로 해가지고 얘가 우리 집단이구나, 얘는 우리 집단이 아니구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시로 우리 지금 어떤 실험, 연구를 한 개를 했는데 내 집단이랑 외 집단 이렇게 같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how to open, 그 다음 퍼즐 박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퍼즐 박스를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내 집단은 쉽게 생각하면 여기다가 그냥 중앙여고로 적어 놓을게요. 중앙여고, 여기다가는 대명여고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을 때 그냥 여기서는 손목으로 했지만 우리는 그냥 교복 입혀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됐나요? 밑으로 좀만 내려볼게요. 5번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The children did not simply like all the members of their in-group. 아이들이, 그 실험에 참가했던 애들이 did not simply like, 단순히 다 좋아하진 않았어요. All the members of their in-group. 내 집단에 있는, 중앙여고 교복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좋아하진 않았대.
They dislike.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어떤 사람 싫어하겠어? 좀 희한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싫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who부터 fashion까지 걸어치시고요. who behaved. 행동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대? 안티 동그라미 치세요. 안티 나와 있으면 뭔가 반대되는 거야. 그래서 안티팬 하게 되면 팬이랑 반대되는 싫어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앞에다가 안티를 붙여놨으니까 반사회적인. 조금 성격이 괴팍하거나 뭐 이런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반사회적인 패션, 여기서는 옷 입는 패션 아니고 방식, way 같은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반사회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했던 그런 친구들을 싫어했더라. 아,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일부는 좋아. 근데 일부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마이너스 적어 놓으시고 괄호 친 다음에 반사회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좀 성격이 이상한 애들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대명여고 교복을 입고 있지만 얘네들도 성격 좋은 애도 있고 성격 안 좋은 애도 있겠죠.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6번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Indeed, 사실은 they liked these antisocial in-group members. 여기서 이까지만 읽고 틀린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왜냐면 반사회적인 사람을 좋아했다? 위에선 싫어하는데 왜 갑자기 좋아하지? 아니에요. 잘 보시면 less가 나와 있고 than이 나와 있어. 아, 그럼 다시 얘기하면 얘네들을 별로 안 좋아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누구랑 비교를 할 거냐면 더 프로소셜이니까 뭔가 더 사회적인 거죠. 친사회적인이라 적어놓으세요. 되게 성격 좋은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members of부터 outgroup까지 걸어치겠습니다. 외집단 중에 대명여고 친구 중에 엄청나게 사회성 밝은 이런 친구가 있었을 때 얘를 오히려 더 좋아하고 반사회적인 우리 중앙여고 안에 있는 애들을 오히려 덜 좋아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부는 플러스 그리고 여기다가 화살표 괄호 친 다음에 친사회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1부는 뭐 마이너스 했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언급이 없었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는 얘랑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1부 플러스 얘랑 비교하고 있는데 누구를 더 좋아했다고? 오히려 얘를 더 호감을 가졌다. 대명여고에 있는 성격 좋은 애를 오히려 더 좋아했대요. 얘를 더 좋아했을 때 얘를 따라가지고 니 하는 거 나도 따라할래 했을지 아니면은 중앙여고 쟤 싫긴 한데 제가 그래도 중앙여고니까 쟤를 따라야지 했을지 뒤에 한번 결과 보겠습니다.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ir dislike 요까지가 주어가 될 거예요. dislike가 아까 전에는 동사로 나왔는데 어디 갔노? 여기서는 동사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명사로 나와서 싫어함, 반감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들이 중앙여고 애들 중에 이상한 애들을 싫어하는 것이 did not affect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어요. 어디에 영향 미치지 않았어? Their tendency to부터 문장 끝까지 걸어치겠습니다. 어쩌고 하는 경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to copy in-group behavior 내 집단 행동을 모방하려고 하는 경향. 어떻게? More closely 더 꼼꼼하게, 더 면밀하게 누구보다 than out-group behavior 외집단 행동보다.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중앙여고 애들 몇 명을 싫어했다 했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더 따라하려고 하는 경향, 내 집단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려고 하는 그 경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전히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내 집단 행동을 더 면밀하게 따라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옆에다가 나중에 헷갈릴 것 같으면 적어 놓으세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그 경향이 유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어렵지 않겠죠? 따라 하려고 하는 이 경향이 그대로 유지됐다. 전혀 영향 안 미친. 그러면 밑에다가는 우리는 실험 결과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실험 결과는 방금 위에서는 얘를 더 좋아했어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떻게 됐다고? 우리가 내 집단의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더 따라하려고 한다? 면밀하게, 더 면밀히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향은 그대로 유지됐다.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영향 X 그대로. 다시 얘기하면 내 집단의 행동을 계속해서 따라한다는 얘기요.
8번 문장, 9번 문장 별표 쳐놓겠습니다. 주제. This over imitation. 여기에 나와 있는 over 동그라미. 더 과하게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해석해야 되겠어? imitation이 우리 약간 짝퉁을 imitation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정품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잖아. 그래서 과잉 모방이라고 해석해 놓으면 돼. 이렇게 과하게 모방하는 것. 중앙여고니까 무조건 따라해야지 하는 것은 reveals that 어떤 것을 우리한테 드러내 주냐면요. We're not copying. 우리가 뭐 때문에 모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준대. 뭐 때문에 모방하는 게 아니래. In order to learn how to open a box most efficiently. 가장 효율적으로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 따라야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야.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1등 할 거야 이런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뒤에서는 이것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니라 we want to learn. 우리는 배우고 싶어 하는데 뭐 때문에 how to do it in the proper way. 타당한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중앙여고 안에서 처벌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중앙여고에 맞는 행동인가 안 맞는 행동인가, 그런 것들이 타당한지를 생각을 한다는 얘기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인 즉슨 conforming to the rules and conventions of the in-group. 요 단어 기억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때 10대들의 수능 차이가 있다라고 했던 그 지문에서 conformity라는 단어 나왔던 거 기억나시지요? 여기 나와 있는 conforming도 마찬가지 순응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 어디에 순응하는 거냐면 rules and conventions of the in-group. 내 집단에 있는 규칙, 내 집단에 있는 그런 관습, 계속하는 이런 습관들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보겠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상자를 효율적으로 여는 법. 이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오히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뒷부분에서 나와 있는 게 내 집단의 규칙이라든지 내 집단의 관습, 따르는 것, 순응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위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 적절한 방식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겠네요. 내 집단에서 혼자 튀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것이 맞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부분. 맨 마지막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This will be appropriately demonstrated even by antisocial in-group members. 반사회적인 내 집단 구성원들일지라도 마찬가지로 be demonstrated. 적절하게 입증될 거예요.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반사회적인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도 마찬가지 우리는 중앙여고 사람들 따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뭐라고? 내 집단, 외집단이 있었을 때 외집단 사람들이 조금 더 좋더라도 호감이 가더라도 또는 외집단 사람들이 야 내가 더 쉽게 여는 법 알려줄게 하더라도 우리는 내 집단, 중앙여고 사람들을 따를 거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선생님의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을 되게 자주 했었거든요. 뭐 지금 많이 먹으면 너 뚱뚱이 세포가 많아지니까 지금 많이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여기에서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어렸을 때 살이 쪄놓으면 지방 세포의 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 설정점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중에 살 빼는 게 더 어려워진다 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지방 세포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 놓은 설정점 이런 것들이 배고픔을 더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지방세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다이어트가 더 어려워요. 이 얘기 할 거예요. 첫 번째 문장 별표 치겠습니다. 여기서 set 포인트 뭐라고 해석할 거라고? 설정점. 설정점 이론은요. is that 대디아입니다. Your body has a stable quantity of fat cells by the time you are an adult. 당신이 어른이 될 때쯤에는 어떤 걸 가지고 있을 거냐면 fat cells, 지방세포의 수가 stable quantity, 어느 정도의 안정된 수량을 가지게 될 거예요. 안정됐다는 얘기는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딱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지방세포 수가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지방세포를 50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나이가 되면 여기서 갑자기 50개에서 100개로 막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정도에서 멈추더라.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설정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근데 저만 살짝 덥나요? 약간 안 더우신가요? 살짝만 틀어도 될까요? 에어컨을? 추우신 분 없지요? 추우면 말씀하세요. 적어볼게요. 어른 될 때쯤에 안정화된 지방세포의 수를 가진다. 쉽게 생각하면 어른 될 때는 지방세포가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여기에서 멈춰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릴 때 차곡차곡 모아왔던 것이 이제 어른 때는 바꿀 수 없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문장 전체가 초록 색깔 서술형 형광펜이 될 건데 잘 보시면 중학교 때 보셨던 문장일 수 있어요. 더비주동 더비주동 들어보셨지요? 초록색 형광펜 한번 쳐놓으시고 더 비교급 주어동사 그 다음에 더 비교급 주어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얘를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하실 건데 더 more까지만 쓰시면 안 돼요. 왜? 여기에서 지금 you carried 뒤에 목적어 자리 빠져있지. 그럼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더 비교급 자리는 더 more weight까지가 된다는 거. 그 다음 마찬가지로 뒤에 보시면 컴마까지 슬래시 끊어 놓으시고 여기도 have 뒤에 목적어 자리 빠져있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형용사나 부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the more fast sells까지가 앞부분에 나와 있어야 된다. 그럼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In your childhood, 당신이 어렸을 때 또는 teenage years, 10대 시절에 carry, 여기서는 뭐 가져간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뭐 체중이니까 체중이 나간다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체중이 나갈수록 어렸을 때 지방세포를 많이 늘려놓을수록 the more fat cells, 더 많은 지방세포를 언제?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가지게 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0대랑 어린 시절에 우리가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갈수록 어렸을 때 살이 좀 많이 찌면은 당연히 어른 됐을 때는 안정화된다 했잖아요? 그게 고정된다 했잖아? 아, 이 지방세포 수가 당연히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적은 것처럼 지방세포 수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심장은 1개고 뭐 눈은 2개고 이런 것처럼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개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50개밖에 없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얘기 나올 거긴 한데 이 사람은 몸 안에 이렇게 동그리가 10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사람은 동그리가 50개나 있는 거예요. 50개를 다 못 그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살이 찌면 이 10개만 같이 이렇게 이런 느낌이고 이 사람은 50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50개가 이렇게 하면은 조금만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되겠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아시겠죠?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These fat cells, 이러한 지방세포는요. Then become fuller or thinner. 더 좀 빵빵해진다든지 아니면은 thinner, 좀 더 얇아질 건데 as 동그라미, 여기서 as는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as 동그라미 여기서는 전치사로 쓰였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함에 따라 오른쪽에서는 뭐뭐로써. 앞부분 다시 가볼게요. 이 지방세포가 쪼그라들었다가 뚱뚱해졌다가 하는 게 언제 그렇겠어? 우리가 몸무게가 찌고 빠질 때 그렇겠죠. 그래서 당신이 gain and lose weight, 살이 찌고 빠졌을 때 이 지방세포들이 좀 더 불어났다가 아니면 줄어들었다가 할 겁니다. 언제? as an adult, 성인이 됐을 때는. 다시 얘기하면 성인이 됐을 때 나 이 50개 있으니까 살 빼기 힘드네? 지방세포를 없애고 싶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때는 뭐 해야 되냐면 뭐라고 하더라? 지방흡입? 뭐 그런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는 거? 이런 지방세포가 어른 때는 세포수가 준다고요? 그건 아니었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살이 찌고 빠질 때
수는 그대로기 때문에 세포 자체가 fuller이라는 표현이 나나? fuller이랑 thinner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thinner. 세포 수는 그대로고 세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하는 거다. 밑으로 조금만 내려볼게요. 4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The set point is the trigger in these cells that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칠게요. 설정점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 이거는 이러한 지방세포 안에 있는 trigger, 방아쇠래요. 뭔 방아쇠? That will send a message. 메시지를 보낼 건데 to your brain, 당신의 뇌에다가 메시지를 보낼 거래. 혹시 다이어트 많이 해본 친구들은 이런 말 들어봤을 건데 뭔가 뭐 무조건 굶는 게 안 좋다 막 이런 얘기들 저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굶으면 뭐 한 개 음식을 먹었을 때 네 뇌가 뭐라고 인식해가지고 더 많이 뭐 에너지를 섭취할 거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것처럼 설정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네 지방세포 안에 있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아쇠래요. 뭔 메시지를 보내는가? 뒤에 보니까 saying부터가 분사구문이 되겠네. 뭐라고 얘기를 하는 메시지냐면 that에다가 1번 동그리, and 세모 치시고 that에다가 2번 동그리. 첫 번째, your fat cells are getting too thin. 야, 너 지금 지방세포가 너무 말라지고 있어. 지금 뭐 해야 될 것 같아? You must eat more. 더 먹어야 될 것 같아. 라고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세포 안에 있는 설정점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아, 그럼 적어볼게. 지금 지방세포 속에는 뭐가 있는, 지방세포 속에는 설정점이 있는데 이 설정점이라고 하는 놈은 내가 살을 뺄 때마다 뇌한테 약간 이렇게 교란 작전을 벌이는 거예요. 야,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이렇게 설정점이 뇌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건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 살 빼지 마 이런 느낌인 거지요. 지금 지방세포가 너무 말라졌으니까, 너무 얇아졌으니까 더 먹어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낸대요. 그럼 그 메시지를 받은 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배고파. 계속 배고파, 배고파. 더 먹고 싶어. 이런 생각만 들겠지. 됐나요? 5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Different people's fat cells. 다양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로 다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지방세포는 will have different set points. 당연히 서로 다른 설정점을 가질 거예요. 사람마다 설정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식욕을 잘 참고 어떤 사람은 식욕을 잘 못 참는 거야. 알겠지? and 세모 치세요. and the strength of message. 그리고 메시지의 강도가 배가 고프고 안 고프고의 메시지의 강도가 is affected. 영향을 받을 건데 어떤 거에 의해서 by the number of cells. 세포의 수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사람을 그려보면은 어떤 사람은 10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50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어. 세포의 수가 더 많은 사람이 어떤 게 더 높아질 거라고? 메시지의 강도가 더 높아지니까 이 사람은 뇌에 계속해서 배고파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더 크게 들리는 거야. 밤마다 배고파 배고파 하니까 계속해서 야식을 먹게 되는 이런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내용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양한 사람들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마다라고 적을게요. 사람마다 설정점이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 배고파하는 이 메시지의 강도도 뭐에 따라 다르다고? 세포수에 따라 다르다. 자, 그리고 요 문제 개꿀인 점 6번을 그냥 다 지워주시면 돼요. 여기서 약간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무관문이었잖아요. 관련 없는 문장. 그래서 이 문장은 전혀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예 없는 문장. 그리고 변형 문제나 워크북에서도 이 문장은 그냥 아예 통째로 사라져 있을 거거든. 얘를 얘가 왜 무관문이었지? 이런 거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없는 문장. 마지막 문장 주제문입니다. Thus, 따라서 a person, 어떤 사람, with부터 set point까지 가로치세요. 어떤 걸 가지고 있고 lots of fat cells,
많은 지방세포를 가지고 있고 and the high set point, 높은 설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with better with 뭐랑 싸우게 되겠죠. 뭐랑 싸우게 되겠어? 배고파 계속 얘기를 하니까 when dieting, 다이어트하고 있을 때 desire for food, 음식에 대한 욕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식욕이겠죠? 더 강한 식욕이랑 싸워야 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설정점이 높거나 세포수가 많은 이 사람은요, 당연히 식욕이 폭발할 거다. 다이어트 중일 때 식욕 위로 화살표, 식욕 위로 화살표. (36번) 펴주세요. 다 적었나요? 화목반 친구 중에 한 명이 요거 less is more 이 지문 말고 그 뭔 지문이더라? 방 청소하는 지문에 변형 문제 풀다가 이거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less is more? 나왔었는데 더 적은 게 더 많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약간 관용 표현 같은 느낌이에요. 더 적은 게 더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변형 문제 풀다가 나오면 적용해 보시고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여러분.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적은 것이 더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단순한 게 복잡한 것보다 더 낫다 라는 얘기인데, 단순함 추구가 어디에 적용이 됐대요? 현대기기. 다시 얘기하면 핸드폰 같은 거 생각하면 되거든. 어렸을 때 선생님 시대가 그 약간 롤리폴리나 이거 좀 뭐라 하지? 롤리팝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약간 그런 이 스마트폰 말고 이런 폰 많이 나왔을 때 선생님 어렸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핸드폰에 막 숫자 판도 있고 뭐 아니면 여기에다가 뭐 카메라 버튼도 있고 뭐 별의별 버튼이 다 있었어요. 뭐 네이트온 버튼도 있고 뭐 별의별 버튼이 있었는데 지금 핸드폰이랑 비교해보면 지금은 뭐밖에 없어? 볼륨 버튼이랑 잠금 버튼 이 정도밖에 없단 말이야. 다시 얘기하면 버튼이 다 사라졌어요. 아,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되었구나 라는 글입니다. 그렇게 큰 내용을 담고 있진 않아요. 첫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Initially 처음에는요, the catchphrase, 여기 나와 있는 catch가 뜻이 뭐야? 잡는 거니까 뭔가 우리 눈길을 사로잡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유명 문구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떤 유명 문구냐면 less is more, 야, 더 적은 게 더 많은 거야 라고 하는 이 유명 문구가 had a simple meaning, 아주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의미였을까? First mentioned 하면서 여기부터 starto까지는 분사구문이에요. 그 분사구문에서 pp로 시작됐으니까 주어 자리에 나와 있는 it, 그 문구가 처음 언급되었을 때 수동의 의미로 해석을 할 거예요. 이 사람에 의해서 처음 언급되었을 때 그 문구는 suggest that, 여기서 suggest는 시사하다라는 뜻이지 뭐 제안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시사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뭐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이런 뜻이야. 처음에 이 말을 했을 때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 거냐면 everything simple, 좀 단순한 모든 것들이 is better,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더 낫습니다 라는 의미였고요. and beautiful, 더 아름답습니다 라는 얘기였는데 뭐랑 뭐를 비교했을 때 더 complex and tangled, 컴플렉스가 복잡한 것, 그 다음에 tangled 하게 되면 우리 라푼젤이 탱글드란 말이에요. 약간 뒤엉킨 거, 머리카락 엄청 길잖아요. 그럼 지금 적어볼게. 무슨 어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less is more, 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 라는 이 문구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아주 단순한 의미였어요. 무슨 의미였냐면 더 간단한 것들이 뭐보다 더 낫다, 뭐보다 더 낫다, 복잡하고 뒤엉킨 것, 이런 것들이랑 비교했을 땐 더 낫더라. (3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Nowadays, 요즘에는 this phrase, 이런 구절이 is heard often, 아주 자주 들리는데 maybe even too often, 어쩌면 너무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하면서 밑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냐면 이 기기에 적용되는 사례들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4번 문장에 별표 치겠습니다. 주제문이 되겠네요.
but 세모 쳐놓으시고요. it에다가 가주어, to 이하가 진주어. But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that 이하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that절 뒤에서 완전한 문장 나올 겁니다. The way of thinking이 주어. that부터 words까지 바로 쳐놓으시고요. extinguishes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that lies behind these words. 이 문장을 해석을 잘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었지? Less is more. 더 적은 게 더 많은 거야 라고 하는 이 말 뒤에 lie, 자동사라고 선생님 그 퀴즈 올린 거 보셨지요? 놓여있다라는 뜻이요. 이 말 뒤에 놓여있는 사고방식. 다시 얘기하면 이 말을 한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그 생각이 slowly, 천천히 뭔가를 extinguishes, 없애버리는 것, 소멸시켜버리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뭘 없애버린대요? certain habits, 특정한 습관을 없애버리는데 from our daily life,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정한 습관을 없애버린대.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폰에 버튼이 다 막 이렇게 있었으면 그 버튼 눌러가지고 했을 건데 버튼이 없어지니까 버튼 없이 생활하는 이런 습관으로 바뀐다.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적어보겠습니다. 버스로 시작을 했었죠? 하지만 이 말, 더 적은 게 더 나은 거야 라고 하는 이 말 뒤에 있는 사고방식이, 이 사고방식은 당연히 계속해서 뭔가를 없애려고 하겠죠. 무엇을 없애더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일상 속에 특정한 습관 같은 것들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더라. 이렇게. 없는 게 더 나은 거야. 없애버리자. 그래서 예시로 이제 핸드폰이 나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think about the heavy, massive radio receivers that부터 they까지 가로칠게요.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보자. 무겁고 massive, 거대한 이런 라디오 수신기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디오 수신기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약간 삐삐 같은 거겠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 그것은 existed, 자동사입니다. Back in the day, 과거에 존재했었던 그런 라디오 수신기를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딱 봐도 라디오 수신기? 겁나 크다랗게 생겼을 것 같죠? 막 이래가지고 이런 느낌이었겠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Over time,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라디오 수신기 항상 어딘가에 들고 다니기엔 너무 크다랗고 뭐가 많았겠지. 그래서 그 라디오 수신기에 있었던 버튼들 중에 많은 것들이 became viewed as extra. 여기에 나와 있는 viewed as extra는 뭐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냐면 원래 표현이 이거예요. view, A as B 라는 표현에서 수동태로 만들면 A, 비동사 viewed as B인데 위에 있는 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A를 B로 여기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될까? A가 B로 여겨지다라는 뜻이니까 이 부분만 지금 따온 거잖아요? 그냥 B로서 여겨지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럼 다시 얘기를 하면 라디오에 있었던 정말 많은 이런 버튼들이 그냥 굳이 있어야 되나? 기본적인 게 아니라 엑스트라니까 좀 여분의 것. 굳이 있어야 되나? 그냥 좀 추가적인 것 같은데? 라는 것으로 여겨지게 됐대요. 엑스트라라는 얘기는 굳이 없어도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 이 굳이 있어야 되나? And were removed. 제거되게 됐겠죠. And 그리고 with its reduction, 그것이 축소됨에 따라서 these devices, 이런 기기들은 eventually,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라디오 수신기 그다란 거에서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이 핸드폰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시로 지금 라디오 수신기가 얘기가 나왔는데 얘는 겁나 거대한 거예요. 거대하기 때문에 플러스 뭐가 많았을 거다? 버튼도 엄청나게 많았겠죠. 하지만 얘가 계속해서 모뎀에 따라서 버튼이 엑스트라로 취급이 되고 버튼이 제거됨에 따라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다? 우리 휴대폰으로 바뀌게 되었다. 밑으로 좀만 내릴게요. 칠 번 문장
문장 가겠습니다. The scale of the object, 여기 나와 있는 스케일은 스케일이 크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규모, 크기라는 뜻이에요. 그 물체의 크기는, 이 핸드폰의 크기는 became smaller, 더 작아질 수 있었겠지. 왜? 버튼이 별로 필요 없으니까 그냥 옛날에 이렇게 열어가지고 뭔가 누를 수 있는 버튼판도 필요했는데 다 필요 없어졌어요. And the functions of the buttons, 그리고 그 버튼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능들도 got lost, 사라지게 되었는데 아예 그냥 기능이 사라지면 안 좋은 거잖아. 기능이 어디로 숨겨져 버린 거예요? 점 3개로 된 메뉴판에. 메뉴를 딱 누르는 순간 거기에서 짜라락 이렇게 뜨는 방식으로 and multi-layered, multi-layered 하게 되면 레이어, 층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다층화된 폴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 휴대폰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굉장히 작아졌는데 그리고 버튼이라고 하는 게 뭘로 바뀌었냐면 점 3개로 된 메뉴판, 메뉴를 딱 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층화된 폴더로 바뀌게 되었다. 다 숨어 있는 거지. 알고 보면. 기능들이 아예 사라진 게 아니라 요까지구나. 하나, 둘, 셋, 넷.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시간이 좀 남으셨지요. 그래가지고 오늘 했던 거 복습,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특라랑 그 다음에 산모, 신모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번 쭉 읽어보시고 계시고 혹시 오늘 들었던 거나 저번에 들었던 거 내용 중에서 좀 질문할 거 있으시면 나오시면 됩니다. 공부 좀 하고 계셔봐요. 교과서 빼곤 다 넣어놨어요. 1강도 넣어놨어요. 수특. 누가 나한테 말 걸었나? 혹시 나는 공부가 다 돼서 바로 시험 쳐보고 싶으신 분? 해볼래? 그럼 가가지고 한 개 들고 오세요.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 되면 숙제 검사 받고 들어가시고. 준비된 친구들은 저 가가지고 바로 들고 오셔도 돼요.